자,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홈이 지금 홈페이지가 홈이 열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여기 회원가입란이 있죠. 회원가입. 여기 버튼을 누르시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눌러보시면 맨 위쪽에 동의 체크하시고 모두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를 기입하시고요. 다음에 비밀번호 똑같은 비밀번호 넣으시고 본인 이름 성별 년 월 일을 넣으시고 본인 확인 이메일이라는 곳은 이전에 내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떤 계정이든 간에 메일이 있으시면 그 메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잊어버렸을 때 찾을 때 받을 수 있는 메일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휴대폰당 휴대전화 번호당 총 아이디를 3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1개월에 아이디를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 하나 만드셨으면 또 내일 아이디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11월, 12월 이렇게 돼야 아이디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휴대폰으로 이제 그 인증 번호가 오게 되면 인증 번호를 기입하고 확인 누르시고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자, 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아이디로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로 만든 아이디입니다. 자, 부급의 매니저예요 님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지금 새로 지금 아이디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처음 이제 육성하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블로그 섹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 블로그 눌러보시고요. 자,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X. 자, 이런 화면이 처음 나오게 되죠.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 에디터 3.0 베타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9버전으로 이 위에 있는 거 9버전으로 포스트 쓰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바뀐 거는 스마트 에디터 3.0을 0으로 이제 그 글을 작성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게 다양한 그 인터페이스와 좀 손쉽게 되어 있거든요. 모바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글 수정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 이 공간에는 제목을 쓰게 되고요. 이 공간에는 아래 공간에는 내용을 쓰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내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블로그가 지금 너무나 깨끗하죠. 자, 여기서 그 블로그를 조금 간단하게 꾸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는 이 외관이 전체적인 외관이 이쁘다고 해서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관을 보고 우와 이 블로그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네. 그래서 이 블로그가 더 신뢰가 간다. 혹은 더 보기 좋으니까 내가 자주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컴퓨터 즉 PC로 내가 봤을 때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이 화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에 특히 PC 탭의 외관에 외관을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소요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막 업체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꾸미면 이쁘다 꾸미는데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스킨이 있기 때문에 기본 스킨에 제목만 넣으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 노력과 시간에 자기 블로그를 좀 더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내용에 충실한
그런 블로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지 외관에 너무 치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리라는 게 있으시죠. 자, 이걸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꾸미기 설정에 보시면 그 아래 보면 디자인 설정이 있죠.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스킨 선택 이걸 누르셔도 되고, 저는 새 스킨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새 스킨 만들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스킨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팩토리 바로 가기 여기 우측 상단에 있죠.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팩토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다양한 디자인의 정말 다양하죠. 이게 페이지가 끝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 스킨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가 중개업이다 하면 중개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여기에 작 한번 써보시면 돼요. 부동산 한번 해볼까요? 자, 부동산을 해서 검색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스킨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내 블로그 스킨에 꾸미셔도 되고요. 나는 굳이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하늘. 자, 하늘을 눌렀습니다. 뭐 하늘과 연관이 된 비슷한 스킨들이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자기가 한번 눌러보고 괜찮다 싶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킨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요. 자, 클릭하고요. 자, 여기 아이템 담기라고 있으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가 뜨는데요. 바로 스킨 적용 누르시고요. 현재 사용 중인 스킨 대신 새 스킨을 사용하겠습니까? 예, 확인.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닫기. 자, 이렇게 되면 자기 블로그 아이템 팩토리 스킨에 자기 블로그에 이게 담겼습니다. 여기에서 스킨 적용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체크하는 거 있죠. 동그란 거. 이걸 누르시고 스킨 적용 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 내 블로그가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블로그, 깨끗한 블로그가 됐죠. 이렇게 자기 스킨을 선택을 해서 꾸미시면 돼요. 웬만한 스킨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업체에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 것은 꾸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이름을 한번 제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이름. 자, 여기 다시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관리는 자기 소개란과 그 밑에 관리라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죠. 이 옆이 항상 관리입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타이틀 꾸미기라는 게 있죠. 타이틀 꾸미기. 타이틀 꾸미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꾸미기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무언가의 그림을 넣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정보. 아까 블로그에 이름을 넣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블로그 정보에 넣고 들어가면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 제목이에요. 블로그 제목. 뭐 땡땡 부동산 뭐 이렇게 자기 부동산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블로그만의 독특한 제목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기 상호와 꼭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부동산 이렇게 기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그리고 어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블로그 제목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부구배 부동산 배움터.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배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라고 할게요. 공인중개사 배움터. 자, 별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닉네임이니까요. 부구배 매니저.
자기소개는 이 블로그 의 특징을 그냥 담으시면 돼요. 자기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부동산에서 어떤 분야를 하는지 넣으셔도 되고 전화번호를 넣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넣으셔야겠네요. 전화번호랑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 위젯을 통해서 사업자 정보를 기입하기는 할 건데 거기에 어차피 전화번호랑 주소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뭐 여기에 한 번 더 기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경남 통영시 봉평동 11-7 주소를 넣고 전화번호를 05648-31 자, 넣어주시고 하는 업무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공인중개사, 배움터, 마케팅, 실무, 강좌, 네이버 카페, 부구배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내가 공장을 한다, 뭐 부동산 중에 상가를 전문을 한다, 뭐 상가 전문 이런 걸 넣으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뭐 프로필, 뭐 모바일 블로그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 넣으셔서 조그만한 이미지로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찾아보기 있죠. 여기에다가 저는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삭제를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카페 가입이 안 돼 있군요. 네, 일단 이미지는 넣었다 치겠습니다.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새로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구배 카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내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자신에 대한 이게 아까 닉네임이었고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아까 자기 소개 소개란이 이제 기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부구배 공인중개사 배움터 라고 타이틀 이름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지를 지웠는데 이미지를 안 지우고 있다면 여기 이미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저는 블로그를 하나도 손을 안 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를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 동영상 강의와 발을 맞춰서 이 블로그는 운영이 될 것이니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카테고리가 지금 여기 되어 있죠. 블로그마다 이쪽에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 스킨은 이제 카테고리가 이쪽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아마 대부분 이쪽에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카테고리입니다. 자, 다시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리로 들어가서 블로그라는 게 보이죠? 이 메뉴 글 관리란에 두 번째 메뉴 관리에 블로그. 자, 이걸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카테고리 관리 설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밑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나옵니다. 이 게시판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되면 게시판이 추가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게시판이 추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면 이 게시판에 하위 게시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게시판을 눌러주시면 하위가 아닌 동일한 다른 카테고리의 게시판들이 생성이 됩니다. 다시 이거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시면 게시판이 하나 더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게시판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는
블로그를 그 홍보성 글도 뭐 가끔씩 써도 괜찮긴 하지만 일상이라든지 뭐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성 글을 좀 자주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건 없는데 통상 저희는 게시판을 3개, 4개 이상은 만들질 않거든요. 제가 3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이미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게시판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카테고리명과 기타 등등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 게시판 이름을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일상정보, 나의 일상 혹은 일상, 시시콜콜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이렇게 제가 했고요. 자, 공개는 당연히 다른 거는 그냥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블로그형, 앨범형, 뭐 주제 분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시콜콜, 그 두 번째는 부동산 정보 상식 하셔도 되고 상식, 부동산 상식, 부동산 관련 법규를 이제 수시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판에는 매물 정보,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정보란에 내가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자, 여기서 매물 정보가 지금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 하위 게시판을 아까 하위 게시판을 어떻게 한다는 했죠?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나 누르시면 하위 게시판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이 매물 정보를 클릭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게시판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물을 많이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만 올리셔도 되고 한두 개 정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게시판 자기가 주로 다루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토지, 뭐 지역을 넣고 토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촌집. 자, 이 정도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테고리를 블로그 생성 후 처음부터 많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수정이 다 됐으면 하단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반영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블로그를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블로그. 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죠. 시시콜콜, 부동산 상식, 매물정보, 매물정보 게시판에 하위 게시판인 토지와 촌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이쪽이 보통 주로 게시판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스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사실 육성하는 방법을 먼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블로그를 나도 내 스스로 어떤 손을 대서 블로그라는 걸 이름을 넣고 제목을 넣고 카테고리를 넣고 한번 만들어 봤다 라는 어떤 자신감 배양 차원에서 제가 이 카테고리와 이름 넣기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블로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넣고 포스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블로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